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리콜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하며 9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협상은 임금 동결 대신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쌍용차는 임금 협상 타결로 노사의 정상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59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휴일 감소와 고유가 영향 등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한 가운데 진에어는 하반기 유가와 환율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마무리가 참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시장 내용 안에를 좀 들여다보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놓았던 모건스탠리 쪽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을 계속적으로 좀 지적한 상황인데요. 급락한 이후로 전기전자 업종의 부진으로 우리 시장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1% 하락한 2282.79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9% 하락한 784.81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역시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45,400원에 SK하이닉스는 75,100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의 하락으로 89,200원에 CJ E&M 홀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4.49% 상승한 25만 6천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네, 평택저널 정석투자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주, 금주간의 한 주간의 시황을 또 분석을 하고 이슈 점검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스링 이강미 전문가님과 그리고 평택촌놈 정영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장도 참 어려웠었던 장입니다. 정영 대표님 오늘 시장 추세 하락 계속해서 전망을 하셨으니까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봤고요. 바로 금주의 시장 얘기할까요? 아니, 인사 말씀하고, 인사 네, 말씀, 만나보고 다시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도 인사 나눠볼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전히 지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을 지속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든든한 두 분과 함께 1교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 앞서서 정리를 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의 부진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좀 밀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 먼저 금주의 장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금주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얘기해드리겠는데요. 네. 그 21선 중심으로 이제 혼조 장세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저는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가장 핵심 업종이 뭐였죠? 제약이었잖아요. 근데 제약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아마도 그냥 연동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사하락은 불변이다. 이제 그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시장의 포인트는 원래 코스피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연동되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코스피를 봐야 됩니다. 코스닥을 먼저 보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가 좋은 상태에서 추세가 좋을 때 코스닥을 이제 활용하고 참고하는 건 맞는데 원래 기본은 코스피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아마도 뭐 개인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여기서 더 빠질 거라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혼조세다 혹은 뭐 지금이 뭐 무슨 바닥이다 뭐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뭐 누가 맞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걸 얘기해 드릴게요. 1월 30일부터 1월 30일 올해 고점 1월 29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개인이 10조 원 이상 매수했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은 각각 5조 원 이상 매도했어요. 만약에 대세 하락을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바닥을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묻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바닥을 찍고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뺏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오래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올해 19년째니까 방송처는 18년째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고점에서 매도 사인 못 내고 비중 축소 얘기 못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요. 자, 보세요. 1월 29일 이렇게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오늘까지 정확하게 개인들은 10조 원 이상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조 원씩 순매도했습니다. 여기서 간다면 완벽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한테 물량 뺏긴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메커니즘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닥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직전 저점이 깨지면 3차 하락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것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1차 하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2차 하락이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직전 저점을 또 깨잖아요? 그럼 3차 하락 나올 겁니다. 현재가 몇 단계냐? 2.5단계 하락입니다. 2.5단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몇 단계까지 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얘기해 드릴게요. 10단계까지 봅니다. 지금 2.5예요.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다는 전제 하에 본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3, 4월에도 그렇게 파생하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돈 벌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 시황을 참고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로 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 났어요. 손실 안 보고.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지금 바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에요. 일단 수급이 아니고 모든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나와야만 되고요. 왜? 지금 횡보기간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7월 저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보다 하락 추세 전환은 좀 느렸어요. 코스피가 3월이었는데,
얘네는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늦었죠? 근데 어쨌든 하락 추세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 제약업종 보시겠습니다. 자, 제약업종. 지금이 제약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금이 제약이고요. 네, 종합지수 보시겠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지금 6월 하순에 이제 하락 추세 전환됐잖아요. 자, 지금 이게 코스닥 종합이고요. 다시 제약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다시 종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이에요. 뭐 거의 글자만 없으면 거의 똑같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제약업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양시장의 하락률 1위 업종이 뭐였냐? 코스피는 전기전자, 코스닥은 반도체였습니다. IT가 무너졌어요. 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빠져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아니에요. 유동성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리포트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요, 갈 주식은 가고요. 반대로 아무리 좋게 나와도 떨어지시긴 떨어지는데, 지금 이게 거시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8시, 9시 톡스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 투자는 첫 번째가 시황, 곧 유동성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업종과 기업의 가치를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고 원칙대로 매매하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가치만 논하는 사람들은 시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무너졌을 때 대책이 없어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맞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틀릴 때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파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충격적인 얘기 있잖아요. 지금 요 구간이 2.5단계예요. 여기서 더 빠지면 3단계 하락이 나오는데, 그럼 최고 몇 단계냐? 10단계까지 갑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3, 4월에 얘기했던 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대로 다 실현됐잖아요. 그대로. 100% 그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도 뭐,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뭐, 한 95%는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면은 내가 망신당하고, 적중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활용하고, 그래서 저는 방송 출연하는 겁니다. 제 이름 알리고, 제 얼굴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출연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과감하게 예측해드리고 또 적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장 분석을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아직 승선하셔도 된다라는 말과,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 이 두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아직 좀 탑승하셔도 된다라는 말이 좀 안도감이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락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빠르게 또 시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서 빨리 또 방주에 탑승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뭐 한 주간의 장 분석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시장 안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 그리고 코스닥 역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또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자, 오늘 시장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또 이슈가 된 소식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선생님, 이강민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좀 뜨겁게 달궜던, 시장을 또 핫하게 만들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도 이슈를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의 180조 투자 소식이죠. 삼성으로 시작해서 삼성으로 끝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증시의 불안감,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닥의 개인 거래 비중이 19년 만에 최저였다. 7월 거래 비중이 최저였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런 이슈를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삼성의 180조 투자를 언급해볼까 합니다. 삼성이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바이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이었었죠. 180조를 향후 3년간 투자를 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180조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연간 60조씩입니다. 삼성이 가장 크게 아무 이유 없이 평상 해에 투자했던 가장 큰 금액이 40조였습니다. 2015년이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반도체 1공장을 신설하면서 그때 투자했던 게 60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60에서 70%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AI, 그리고 5G, 바이오, 그리고 전장 부품 이쪽 분야에 25조를 투입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련한 그런 산업들에 대한 그런 좋은 흐름을 예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성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쪽 분야에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의 어떤 투자의 방향성은 기존에도 계속해서 투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차피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동안 다른 기업들이 어떤 추격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런 뿌리치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기적으로 약간 미묘하다고 하는 게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게 어떤 경제계나 이쪽에서 좀 기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선위의 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어떤 FM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삼성이 투자하는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실제로 분석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쪽 분야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이 관련한 산업에 투자를 한 것이지 증시에다가 돈을 푼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기는 좀 어렵다. 물론 관련한 코스닥의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향후에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에 관련한 테마주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코스피가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한 산업 이쪽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어려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에 어떤 코스피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증시의 불안감인데요. 중국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올해 코스피 흐름과 거의 비슷한데요. 1월 29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가 24% 빠졌다는 건 엄청나게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에도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하락의 원인을 대부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자본 유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신흥국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6월부터 무역 분쟁이 조금 심화됐죠. 그러면서 이게 직격탄이 됐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결국은 큰 타격을 받는 건 중국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 증시의 흐름 역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가 단계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미중 무역 분쟁을 일찍 끝내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속적인 이슈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야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더 다지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슈를 부각시킬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질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상을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중국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는 마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증시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는 그런 그 흐름 자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불안감이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중국은 사실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미국은 78% 정도 된다고 하죠. GDP 대비해서. 그런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나 일반적인 한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도 10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중국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중국이 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부동산 쪽에서 어떤 버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부동산에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붕괴됐을 가능성이 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흐름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항상 많이 언급되는 게 그림자 금융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권에 있는 자금이 아닌 그 이외의 자금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같이 불거졌을 때는 중국의 어떤 경제 흐름에 좀 단기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역 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런 것들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한국 시장에 지금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 증시의 어려움은 결국은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역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닥이 7월 거래 개인의 거래 비중이 81.6%로 1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1.6%면 상당히 큰 비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인들이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아졌다는 건 개인들의 어떤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물려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위에서 워낙 많이 매수를 해서 더 이상 자금을 유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게 11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11월 초에서 12월 말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는 그 이후에도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라인을 그어봐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의 습성을 보면은 아무리 손실이 나도 홀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는 그런 습관들이 더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관이 아래에서 매수를 해줘서 주가를 올려준다고 하면 개인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밑에서 더 크게 빠졌을 때는 손절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 지수의 하락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 역시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여전히 더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이슈 분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3년간의 180조 투자 소식과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정영 대표님도 여전히 또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이 좀 개인 7월 거래 비중이 81.6%로 19년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저희가 거시적 경제 시간으로 금주의 시황과 그리고 이슈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시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에 저희가 질문 주셨던 시청자분들 중에 베스트 질문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금주의 베스트 질문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금주의 장학생 발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베스트 질문이 되겠는데요. 먼저 정영 대표님 꼽아주신 끝자리 4885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봉수 선생님 이강미 점관님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은 끝자리 1158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베스트 질문 이렇게 두 분의 질문이 뽑혔는데요. 자, 먼저 학과장 정원 대표님이 선정하신 금주의 베스트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끝자리 4885님의 질문이네요. 네, 다원시스예요. 아, 그래요? 네, 다원시스인데 제가 왜 이걸 꼽아봤냐면 일단 과감하게 예측 매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평가 이기고 또 저평가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과정이 좋았고, 결과까지 좋으면 당연히 이게 베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과정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꼽아봤고요.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매수 가격 라인이 여기였어요. 여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13,100원이었는데 적정주가 17,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측 매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얘기해 드리죠.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는 분명히 다르다. 확인 매매는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살짝 눌림목 나올 때 이게 확인 매매예요. 예측 매매는 그게 아니라 계속 내려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측 매매는 5% 손절해야 되고요. 확인 매매는 10%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물론 평택촌놈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예측 매매를 하신 거예요. 좀 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예측 매매입니다. 왜? 계속 내려갈 때 매수했잖아요.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요. 반등 나온 것도 없어요. 근데 올라갔었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분 같은 경우 매수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수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뭐냐. 일단 저평가된 종목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특히 비중이 얼마 안 돼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그거를 분명히 구분하세요. 내가 지금 예측 매매하나, 확인 매매하나. 예측 매매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좀 전에 봉추 선생님이 브리핑할 때 그랬잖아요. 개인 투자를 대다수가 손절 안 해서 아마 엄청나게 몰려 있을 거라고. 근데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손절은 칼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의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 두 번째 최악의 위험에서 회피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떨어졌지만 6,000원 갈 것 같으면 9,000원에 던져야죠. 밑에서 잡아야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종목은 항상 악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 폐지된다거나 거래 정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 대규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싶다면 손절 지켜주시고요. 손절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다 설명드렸고,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도 손절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베스트 질문으로는 학과장 정훈 대표님 꼽아주신 질문은요, 다원시스 매수하신 분입니다. 일단 뭐 과정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그런 부분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수익 권이기도 하시고요. 일단 좋은 수익까지 나온다면은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꼭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을 이번 선생님 질문이 있을 시간을 통해서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투선행 이강민 전문가님은 이번에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 끝자리 1158님의 질문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네, 한국 화장품인데요. 이번 주도 역시 상대적인 베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점은 B를 드렸었는데요. 이분은 그 매수가가 아주 최저점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급등했던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중도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작게 가져가면서 혹시나 더 하락했을 때 그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신의 폭을 좀 넓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비중이 괜찮아서 괜찮은 매매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흐름이 강하게 나온 종목인 것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적절히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잘한 그런 매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의 차트인데요. 14,150원이면 여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주 최상의 결과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보통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이렇게 급등했을 때 위에서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다가 아래에서 매수를 일단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하락하면은 사실 비중이 작으면은 아래에서 조금 추가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 수익을 노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매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매매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기에서 그 50% 이상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침착하게 잘 기다리셨다가 아래에서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가격 면에서나 또 비중 이런 대응 자체가 잘했기 때문에 베스트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이런 매매를 지속하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장에 질문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적절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들어가신 그 부분이 참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비중도 실으셨다라는 부분도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베스트 질문으로 이렇게 꼽아봤는데, 하지만 좀 아쉽게도 워스트 질문으로 꼽히신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스트 질문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워스트 질문, 그러니까 재수강 발표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359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2021님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학과장 정훈 대표님이 꼽아주신 7359님의 질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을까요? 이분은 좀 무모했어요. 네, 무모했고, 초보자인데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경력자인데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풀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로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그리고 50%예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들어갔다 아마 이걸 또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 네, 이렇게 어줍지 않게 차트를 배우신 거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차트 이론은요, 20년 전, 30년 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베낀 거예요. 각종 카페 같은 데서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노하우를 그렇게 오픈할까요? 안 해요. 저도 다 안 합니다. 저는 워낙 좀 경력이 길고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좀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진짜 좋은 노하우는 공개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아마도 이분이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분명히 그 직전 고점을 의식했을 텐데, 그거는 옛날 방식으로는 통하는데 지금 시황을 보나 뭐 모든 면을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보단 강했거든요. 왜? 지수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월에 고점이었잖아요. 1월에 고점이었고 지수는 트렌드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제 6월에 올라가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잖아요. 근데 어쨌든 직전 고점 의식했고 이제 지수보다 강하다 보니까 따라잡은 것 같은데 결과도 나빴지만 일단 과정상 이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워스트 질문으로 꼽아본 이유에 대해서는 모면 좀 추격 매수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중도 꽤 많이 실으신 그런 과정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으시고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현명하게 대처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워스트 질문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각 10시 35분 지나면서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터키화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3대 지수 장 막판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제장에도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오늘의 출발도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봉축 선생님 이강미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워스트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꼽아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워스트 질문은 애니전을 꼽았습니다. 이분은 F를 드렸었는데요.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추격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7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이후에 대응도 잘못하셨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매매를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 좋지 않다는 거죠. 일단 추격 매수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70%씩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손실이 크게 났다가 본전 근처에 왔는데 계속 홀딩 하셨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셨는데 그리고 업종이나 이런 흐름도 전혀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수익 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손실이 너무 커져서 사실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5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손쓸 방법이 없이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배우는 것도 없고 수익도 안 나고 손실만 발생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니젠인데요. 3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정확하게 매수가 된 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직전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조금 고점을 뚫고 다시 좀 상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70%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20%까지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제약업종이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전 근처에 왔는데 매도를 안 하셨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안 하는 게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도 제약업종이 꺾이면서 이 종목도 같이 꺾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내려가는데도 계속 홀딩합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55%까지 왔었다가 지금 조금 회복하면서 이제 50% 가까이까지 50%를 조금 이제 회복했죠. 그런데 흐름 자체의 어떤 흐름 그리고 업종의 흐름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본전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매매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좋은 그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도 꽤 크시고요. 그리고 매수가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언의
시장의 말씀을 이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이 점들을 바로 잡으셔서 꼭 현명하고 슬기로운 투자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40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0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연 캐스터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지금 개장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시각의 시장 흐름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은 아무래도 이 터키와의 지금 리라화 급락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우려가 상당히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Dow slides more than 100 points on geopolitical concerns as Turkey lira plunges라고 제목에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특히나 이제 지금 뉴욕 증시 자체에서도 JP 모건이라든가 혹은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이런 은행주들도 역시나 좀 하락을 견인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지금 다른 나라들의 지금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 그리고 제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뉴욕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석 소식부터 먼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요즘 계속해서 중국 증시에 관한 이야기 소식들 전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기술, 통신 등 중소형주 주도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 주가 상승폭이 지난달 13일부로 끝난 이후 한 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China stocks see best week in 1 month as tax and land support라고 이제 지금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선전 종합지수가 전장 대비 10.33포인트, 즉 0.69% 상승한 1515.96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선전 증시 상승폭이 컸고요. 또 업종별로는 정보기술, 부동산, 통신, 건강관리 업종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IT 업종은 중국 정부와 관련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의 급등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업종은 상하이 등 도시에서 중국의 모기지 금리가 완화되면서 지금 큰 폭으로 또 올랐습니다. 또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93포인트, 0.03% 오른 2795.31에 거래를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7월 소비자 물가가 지금 발표가 됐죠.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소비자 물가가 지금 시장의 예상만큼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2% 올랐다고 발표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지금 조사치도 0.2% 상승이었습니다. 네, 지금 전년 대비로는 2.9% 상승했고요. 예상치 부합했다는 소식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터키가 오늘의 단연 탑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방송 직전에 지금 터키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속보로 지금 전달을 드릴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터키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부과하는 것을 방금 허가했다라고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터키 리라화는 우리의 매우 강한 달러에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터키산 알루미늄 관세는 이제 20%가 되고 또 관세, 철강 관세는 50%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터키와 우리 관계는 현재 좋지 않다라고 지금 적었습니다.
터키 지금 리라 가치가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지금 장중 12% 가까이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날 오전 달러 6.24 리라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은 상황인데요. 통화 가치 지금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로 터키 국채 10년물 이자율이 20% 선을 넘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을 지금 2년 가까이 구금하고 있는 터키 법무장관과 또 내무장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지금 촉발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가 또 터키에 대해서도 관세부가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 이 부분 향후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박나경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개장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터키 쪽에 대한 부분 관세가 또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영 대표님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의 시장 굵직하게 좀 들어봤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추세는 수급이 결정하고요. 단기는 심리가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는 수급이 결정한다 그랬는데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심리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 이제 한 주간 놓고 본다 그러면 간단해요. 시작은 미국 결과로 판단하고요. 장중엔 중국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역사상 디커플링 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이렇게 좋은데도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데 미국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부터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올해.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무너지는 이유도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한국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 제가 작년 봄부터 얘기했죠. 트럼프 사고 칠 거라고. 전쟁할 거라고. 왜? 단순하게 그걸 이렇게 제가 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다 동원해서 강의 한번 해드리겠고요. 아마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거리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해외 증시를 포인트로 보자.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정석투자 시간 안에서도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대한 이슈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은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시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코스닥을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코스닥의 흐름이 좋았었죠. 코스피가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닥의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저점을 깨고 다시 이탈하면 코스닥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버티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코스닥을 접근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지수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역시 그 투자할 만한 쪽은 테마주밖에 없습니다.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 정책 테마라든지 삼성과 관련한 테마 이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죠. 자율주행차 테마라든지 그리고 치매 테마도 큰 부분에서는 바이오와 겹치기 때문에 그 정도 쪽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다면 선침해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을 좀 보시고 코스닥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고 이런 시장 안에선 테마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